선거 방송은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박진감도 있고 뭔가 생생했으면 좋겠는데요. 깊이 있고 날카롭게. 표심의 의미를 꿰뚫을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바라는 선거 방송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선택 2020. 들어오시라 그래. 국민안심병원으로. 저희는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호흡기 환자 따로, 비호흡기 환자 따로, 진료구역과 동선을 분리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 그리고 해외여행 여부를 통해 환자를 분류하고 환자들은 각각의 진료구역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전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국민안심병원 생활, 가까운 국민안심병원을 검색하세요. 봄봄 꽃이 피나요 봄봄 꽃길을 걷죠 내 손끝에서 벌써부터 새로운 10년을 위해 선택해 봄 MBC 선택 2020. 요즘 먼지는 창문을 닫아도 집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달라붙는 흡착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해진 A9S가 필요합니다. 오직 A9만 흡입과 동시에 물걸레로 닦아주고 자동 물공급으로 마르지 않게 끝까지 깨끗하게 강력하게. 이런 건 A9만 할 수 있으니 A9만 쓸 수밖에. LG 코드 제로 A9S. Thank you. 높이가 아닌 깊이로 리조트 도시를 디벨롭하다. 오션뷰와 리버뷰를 한눈에 즐기는 대한민국 리조트 도시의 시작.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화산송이, 너 삼다수랑 무슨 사이야? 생명력을 키우는 사이. 화산송이는 삼다수만의 자연 필터니까. 제주 화산송이로 생명력을 키우는 물. 제주 삼다수. 이제 이 세상이 작은 당신에게 Make your way XT6 Cadillac. 다리를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를 잇는 다리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리조트를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자연까지 생각한 리조트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박물관을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의 보물을 지키는 박물관은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시대에 남을 아파트. 70년을 그려온 것처럼 시대를 짓다. 삼부토건.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틀 동안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4년 전 총선 사전투표율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투표하러 나왔는데 21살이라서 투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약간 떨리네요.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전자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침해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안에서 교육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8년 전 산에서 신천지 정신교육 훈련을 받다가 20살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당시 사망사고의 정황을 조직적으로 숨기고 피해자 부모에게도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10년의 시작, S20. 당신이 원하던 가장 갤럭시다운 혁신, 갤럭시 S2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감된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2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투표를 끝낸 유권자는 1,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오늘 민주당은 통합당을 겨냥해 막말 정치 퇴출을 호소했고 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막말 악재 수습에 나섰습니다. 저 소식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몰렸습니다. 어제 534만 명이 참여한 데 이어 오늘은 640만 명이 참여해 총 투표자 1,174만 명, 전체 투표율 26.69%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총선 사전투표율의 2배를 훌쩍 넘겼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보다도 0.6%포인트 이상 높아진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8%로 가장 높았고 전북 34.8%, 세종 32.4% 순으로 나타나는 등 호남 지역의 열기가 좀 더 뜨거웠습니다. 서울은 27.3%로 평균치를 약간 웃돌았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대구도 23.6%를 기록했습니다. 당일에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러 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계속 여기 사니까 제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제가 손으로 꼭 뽑고 싶어서. 최근의 전국 단위 선거인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의 3분의 1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총선 투표율은 7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총선 투표율은 지난 1992년 72%를 마지막으로 28년 동안 한 번도 70%를 넘은 적이 없고 60%를 넘은 적도 단 2번뿐입니다. 사전투표의 투표함은 밀봉된 채 각 시군구 선관위 감시 아래 보관되고 닷새 뒤 본투표가 종료되면 함께 개표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방역수칙 등 각종 제약을 뚫고 분출한 표심의 배경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는 곳곳에서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불편 속에서도 서둘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열기,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남효정 기자가 유권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건물 밖을 빙 돌아 입구까지 길게 줄을 섰습니다. 기다림은 지치지만 투표소로 향하는 마음은 설렙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투표하러 나왔는데 제가 약간 떨리네요. 첫 투표라서. 겨우 건물 입구에 서면 체온을 측정하고 장갑을 끼시고 잠시 서 계시겠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채 서너 칸씩 사이를 두고 계단을 오릅니다. 줄 간격 유지해 주세요. 장갑은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동시에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대구에서도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걱정은 안 되셨어요? 투표하는 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전국 3,500여 곳 사전투표소엔 온종일 유권자들이 몰렸습니다.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른 유권자도 있고 볼일 보러 잠깐 왔다가 겸사겸사 투표하게 됐어요. 선거 당일 투표 인파를 피해 미리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투표일에는 좀 사람 몰릴 것 같아서 사전 투표하고 15일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시간 좀 보내려고. 유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 투표하는 소회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자기의 권리인데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지지하는 분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 한 명이 고열 증세를 보여 투표소 운영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인근 사전투표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총선을 나흘 앞둔 오늘 주말을 맞아 민주당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험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최근 막말 파문이 잇따른 통합당을 겨냥해 막말과 싸움의 정치를 끝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이낙연 위원장은 민주당의 험지인 서울 동작과 강남을 찾아 유세차를 타고 지역을 누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인 만큼 이제는 총선을 통해 정치를 바꿀 차례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정치도 인류로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방역과 진찰만 가지고는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연수를 지원에 나서 막말과 분열,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막말 정치 끝내고 바른말 정치하고 싸움 정치 끝내고 일하는 정치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전남 지역을 찾은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호남표를 싹쓸이하면 정권으로부터 냉대를 받을 것이라며 제3당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경기 고양갑 유세에는 권영길, 담병호 등 진보 진영 원로들이 합세해 정의당의 진보 정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총선 전 마지막 주말에 격전지이자 가장 많은 의석이 있는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실정으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도 실망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여당의 압승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경제 회복이라 적힌 띠를 황교안 대표 머리에 두릅니다. 황 대표 역시 정권 심판 띠를 김 위원장에게 두른 뒤 함께 손을 흔듭니다. 그다음에 대권을 향하는 후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황 대표는 어제에 이어 큰절 유세도 이어갔습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김 위원장은 정부 실정으로 촛불을 들었던 민심도 돌아섰다면서 투표장에서 더불어와 민주라는 글씨를 빼고 찍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촛불 혁명에 의한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이제 한숨이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이 촛불은 입이 다 꺼져 버렸어요. 경기 북부 지원에 나선 유승민 의원은 여권 압승을 막고 야당에 견제에 힘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악하고 국회를 181석을 민주당이 장악하면 이 나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당이 이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릴 거라며 비례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1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세월호 막말을 한 차명진 후보를 통합당 윤리위가 사실상 구제한 것에 대해선 황교안 대표가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치는 없어서 차 후보는 선거를 그대로 치르게 됐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제보 공개를 언급했던 당 지도부를 향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딴 막말 악재 수습을 위해 이른 아침 종로에서 만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김 위원장은 세월호 막말을 한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지 않은 당 윤리위원회를 향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의 판단을 해준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식의 판단을 하니까 저는 소란만 계속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데. 어젯밤 늦게 지금부터 차 후보는 더 이상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문을 냈던 황 대표는 정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두 제명이었을 뿐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대로 별도의 입장문을 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이상의 무슨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차명진 후보는 오늘 SNS에 지역 이슈를 준비했는데 판이 더 커져 자유대 독재 싸움이 됐다는 글을 올리고 지역구를 돌며 선거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던 당 지도부를 공개 질책했습니다.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입을 다물므로 해서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김 위원장은 증거 없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빌미만 줄 수 있다면서 선거 막바지 입조심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인권 침해와 법적 근거 논란이 있었던 자가격리자 손목 밴드가 도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안심밴드라고 부르고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만 착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어제 오후 광주까지 다녀왔다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취업과 학자금 대출을 위해 관련 서류를 떼느라 광주 집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 직원님이랑 같이 가서 불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댁에 안 계셔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확인된 자가격리 위반자는 모두 106명. 정부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전자 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를 2주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안심밴드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거나 안심밴드를 절단하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인권 침해와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전원이 아니라 자가격리 위반자들만 착용하고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론이나 자치단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한해서 도입하기로. 스마트폰 자가격리 앱에도 기능이 추가됩니다. 스마트폰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인공지능 콜센터나 담당 공무원이 위치를 확인하도록 했고 불시 점검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우기 힘들고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들의 앱 설치율은 60%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 지침 위반자의 동의서를 진구하여 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하루 40명 아래로 주춤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꽃구경과 선거 유세, 내일 부활절 예배가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장관이 긴급사태 선포 전날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한 후 맞는 첫 주말. 백화점과 상점도 문을 닫았고 도쿄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인 시부야역 앞 교차로도 눈에 띄게 인파가 줄었습니다. 実質的にもうゼロだと思うんですね。こんなことは過去に例がない、経験もしたことない。 하지만 일본 정부의 외출 자제와 재택근무 호소가 무색하게 장관급 강요가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는 재난안전대책을 담당하는 다케다 료타 방제 담당상이 긴급사태 선포 전날인 6일 밤 자민당 동료 의원 2명과 회식을 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도쿄 아카사카의 한 고급 초밥집에서 가진 여당 의원과의 회식 자리였는데 테이블 위에 맥주가 놓여 있고 식사 후 식당에서 나오는 다케다 방제상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음주 회식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에게 자숙을 요구하는 강요가 음주 회식을 하다니 긴장감이 없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다케다 방제상은 논란이 커지자 여당 의원들과 코로나19 감염 치료를 위한 병원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お酒はほとんどやってませんけども、食事はどこかでやっぱり我々も人間ですから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だって。 일본 외무성본부에서는 국장급 간부의 감염 사실도 확인돼 모테기 외무상이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190명 넘게 늘면서 일본 내 누적 확진자는 7,1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확진 환자 수가 50만 명을 넘겼고 하루 사망자 수도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진 주재원과 유학생들은 예정보다 앞당겨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동부 버지니아주의 로튼에 있는 한 이사업체. 창고에 보관된 짐들은 한국으로 갈 것들입니다. 컨테이너 2대 분량이 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여긴 피아노도 보이고요. 한 사람 이름으로 상자가 90개 이상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도 갖고 들어가죠. 이 정도 수량이면 한 집에 세간 살림을 모두 싸서 들어가는 귀국 이삿짐입니다. 지난 한 달 이 업체에서 한국으로 보낸 이삿짐은 예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 2년 단기 체류로 온 사람들이 예정된 귀국을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3월 오고 4월에는 지금 비수기라고 해서 거의 나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이게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일찍 들어가시려고 한국에.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도 두렵고 혹시라도 걸렸다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이 큽니다. 여행자 보험으로 왔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도 여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장기간 휴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교육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머무는 의미가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의미도 많이 없어져서 양이 적은 유학생들의 이삿짐은 택배 업체로 몰립니다. 이 업체의 미국 내 6개 지점은 요즘 하루에 최대 4톤, 이민 가방 170개 분량의 상자를 한국으로 붙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가서 집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귀국을 먼저 하겠다는 고객이 많고, 최근에는 한국보다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많은 캐나다에서도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다시 간다. 인권사회팀 이지수 기자입니다. 신천지가 교인들에게 절대 복종과 기만의 교리를 강요하는 정신교육 훈련을 실시했고, 훈련 도중 20대 청년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이번 주 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측은 당시 사망사고의 진실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 부모에게조차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과 동해에 걸쳐 있는 해발 1357m 두타산. 지난 2012년 3월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왔지만 67명이 등산 장비 없이 줄지어 산에 오릅니다. 내가 길을 만들기로 했어. 이만희 총회장이 평소 강조한 정신교육 훈련입니다. 정말 훈련받은 것이 정말로 자기네들의 마음 같은 그러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이날 신천지 시몬지파 교육 수료생 등 교인 30여 명이 정신교육을 받았는데 20살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 어머니는 애써 담담한 듯 딸이 좋아했던 과자를 제기에 담습니다.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고 갔어야 되는데. 하지만 납골함 앞에선 참지 못합니다. 잘 지냈어.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어떡하냐. 어떻게 엄마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최근까지 유족들은 피해자가 신천지에 포섭됐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다.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 얘가 그러고 있을 거라. MT 놀러 간다고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그렇고 알고 있었어요. 신천지 관계자들은 사고 직후부터 합의서를 건넬 때까지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천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교회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어느 교회다라고만 얘기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교회 측과 참석자들은 경기 고양시의 모 교회 소속이라고만 밝혔고 피해자는 교인이 아니라 지인을 따라 그날만 수련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전 교인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날 밤에 다 시몬지파 화장 거기 9층에 모여가지고 집에 한 명도 못 가고 이유 다 맞췄어요. 강사가 이제 사회부장이랑 의논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로 맞춰. 왜냐면 그 형사들이 전화를 할 수가 있다. 또 책임은 피해자에게 떠넘겼고 외부에 알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혼자서 옷을 얇게 입고 와서 그래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죽은 거다. 이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 각서도 다 썼어요 그때.
결국 신천지 인솔자 A씨 한 명만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받고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신천지 총회 간부로 사고 보고를 받았던 김종철 씨는 총회 간부들이 지파에 파견돼 수사에 대비했고 이만희 총회장에게까지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무, 그다음에 법무부, 그다음에 이제 섭외부장 이렇게 이 세 사람이 간 거죠. 마무리하는 게 총회 총무가 이제 총회장한테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허위 진술한 건 교리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매뉴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을 때는 위장을 해라. 신천지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면 이슈가 될까 봐 이제 덮은 거죠. 더 이상 발설하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그렇죠. 각서.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인솔자는 해외 선교 중이고 간부들은 모두 교체돼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총회나 지파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은 남의 집안 탓한내고 지들이 행복하게 살겠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억울해 죽겠긴 한데. 유족들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지수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일기예보를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 바람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필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경상 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시속 30에서 50k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중국에는 고기압이, 일본 큐슈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두 기압이 동해안 지역에 강한 동풍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영동 지방에는 비나 눈이 장시간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 등 내륙 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대기 상층부의 찬 공기와 지상의 따뜻한 공기가 40도 이상의 기온차를 보이는 가운데 서로 섞이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km 상공에는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고 지상에는 햇빛으로 인해 달구어진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대류 불안정이 커져 내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비구름 안에서 온도차로 인한 강한 상승류가 발생할 경우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는 우박까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이 20에서 60mm, 경북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가 5에서 40mm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해제되거나 약화되겠지만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한 산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지난달부터 외국인에게 국경을 막아왔던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받은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가 봉쇄의 빗장을 풀었다는 분석입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쿠웨이트 항공 특별 전세기를 탄 우리 교민 200여 명이 도착했습니다. 쿠웨이트가 한 달 전 하늘길 등 국경 봉쇄에 나서면서 현지에 발이 묶였던 교민들입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이 전세기로 쿠웨이트 현지 공사에 투입될 우리나라 25개 기업의 직원 100여 명이 쿠웨이트로 출발했습니다. 내년 초에 지금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필수 인력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인원들이 지금 못 들어가서 지금 진행이 좀 더딘 상황이라. 쿠웨이트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세기는 쿠웨이트 정부가 한국산 진단 키트 40만 회분을 가져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교민 수송과 기업인 입국 허용을 요청했고 쿠웨이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기업인 입국 허용에 장관은 물론 총리, 국회의장, 국토부 장관 등 전방위적 노력이 전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웨이트가 특별 대우 논란까지 감수하며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을 허용한 건 자국 내에서 진행 중인
4조 원 규모의 LNG 탱크 공사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신속히 수입하려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일에는 모로코 정부가 특별기로 우리 규민 100여 명을 태우고 들어와 한국산 의료 물품을 싣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요청한 나라는 전 세계 120여 개국. 진단키트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의 방역 외교가 각국의 봉쇄 조치마저 풀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실시된 이후 마스크 혼란은 다행히 사라졌죠. 그동안 공적 마스크를 판매해온 약사들의 노고도 적지 않았는데요. 공적 마스크가 약국에 많게는 수십 장씩 묶어서 오기 때문에 약사들이 일일이 다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보 표시나 위생상의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 배송받은 공적 마스크 상자를 열어보니 마스크가 10장씩 묶음 포장돼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오부제가 실시된 이후 약사는 매일 포장을 뜯어내고 2장씩 나눠 별도의 봉투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 하려면 저희가 1시부터 준비합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많게는 수십 장씩 포장된 마스크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일부 포장이 뜯겨 오염된 채로 약국에 배송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5매를 초과하는 벌크형 포장이 전체 공급량의 한 2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량 공급의 부분도 계속 중점을 둬야 되지만 품질 중심의 공급도 이제는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포장된 마스크를 사게 되면 시민들도 찜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좀 약간 불안했어요. 접착으로 이렇게 살짝 돼 있잖아요. 완전 밀봉이 아니고 깨끗한 마스크를 쓰고 싶었는데 또 처음부터 낱개 포장으로 생산된 마스크와 달리 약국에서 재포장한 마스크에는 제조업체나 유통기한, KF 표시 정보가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적혀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신뢰도 가고 그 마스크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적 마스크가 판매가 시작된 지난 2월 말 하루 500만 장이었던 공급량은 이제 평일 1000만 장 수준으로 2배가량 늘어나 약국앞 대기줄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공급이 상당히 안정을 찾은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는 한두 장 단위로 생산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원과 독서실에는 휴업 권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영업을 한다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는 겉보기에는 독서실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방역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업 권고를 받았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 독서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하면은 입실이 금지되고요. 손 소독하고 들어가야 되고. 교육청 점검에 대비해 이용자 체온 검사뿐만 아니라 소독과 환기는 몇 시에 몇 번 했는지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체온 하루 2번 재야 되고 그다음에 소독 환기 했다는 내역 다 남겨야 되고요. 고위험군 실행 여부 이거 다 남겨야 되고 유치원소장 오늘 나오실 예정이에요. 독서실처럼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는 어떨까? 대부분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관리 직원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손 소독은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은 24시간 운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끝나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밀폐된 좁은 방에선 방역 지침처럼 1m 이상 뛰어앉기도 불가능합니다. 제재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떨어져 앉아라 이런 거 딱히 없고. 지하에 위치한 곳도 적지 않은데 이런 곳은 환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학생들이 모이는 시설인데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크죠. 이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독서실은 교육청 관리 감독을 받는 학원 시설이지만 스터디 카페는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1,500여 곳에 달하는 스터디 카페는 코로나19의 방역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계속 그 위험성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만 하게 돼 있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스터디 카페엔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대학생과 중고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스터디 카페가 자칫 집단 감염 발생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밀라노 할머니 장명숙 씨를 아시나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구독자 수 40만에 육박하는 유튜버인데요. 최근 그가 20, 30대의 온라인 멘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엔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데요. 젊은이들이 왜 그에게 열광하는지 박소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 미치. 여러 해외 명품을 처음 들여온 우리나라 패션 1세대 장명숙 씨. 가는 길마다 처음이라 불렸던 그녀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일 많이 먹은 점심이 뭔지 아세요? 건빵이에요. 항상 회사 아니면 학교 차 속에서 혼자 운 적도 많아요.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살지?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문화 교류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는 이탈리아 기사 훈장도 받았습니다. 성공 가도만 달린 것 같은 그녀지만 그 시절 워킹맘으로 시련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큰 수술을 받으며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 당시 일터였던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동료들을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사람이 죽었고 제 비서도 죽고 제 제자도 죽고 친구도 죽고. 근데 제가 나는 왜 살아났지? 나한테 남겨진 분명히 몫이 있겠다. 봉사 쪽으로 서서히 터닝한 게 20년 넘게 해온 보육원 봉사활동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올바른 길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짜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낼 때면 유행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그녀에겐 소박함의 반전이 있습니다. 입은 와이셔츠도 이거 80년 전 저희 아버지 유품에서 나온 거에서 삶아가지고 제가 이 스카프도 대학교 4학년 때 만든 거예요. 46년인데. 버려주는 물건 보면 연민의 정이 느껴져 이상하게. 너도 한때는 사랑받던 가구인데 싶어서. 거기에 원숙한 인생 철학까지.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온유함을 주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 차이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롤모델이 고팠던 우리 사회 젊은 층에게 그녀는 닮고 싶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댓글에 몇백 명이 늙어가는 게 두렵지 않게 됐다고. 아, 그래, 늙는 게 막 즐거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 슬픈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기억할 때 그 사람 참 알뜰하게 정성껏 살았어. 그렇게 말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오늘 이 뉴스입니다. 최근 우리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전 세계가 성공적이라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스페인의 한 현지 언론은 한국이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LA, 이탈리아 쪽에서도 가까운 일본에서도 싱가포르 쪽에서도 수출이 가능한지. 세계 곳곳에서 쏟아지는 한국산 마스크 수출 문의. 마스크 수출이 금지되면서 조잡한 품질의 가짜 마스크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 제품이 맞냐? 우리 환자가 엄청 오죠. 지난달 손소독제 수출은 604%, 진단키트 수출은 117% 급증했고 스페인의 한 월간지는 한국이 코로나 방역, 문화산업 같은 소프트 파워로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진단 방식을 도입한 국가에 이어 독일은 코로나 앱을 활용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현재 우리의 방역 체계를 공부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진행하고 있고 데보라 벅스 미국 백악관 조정관은 매일 한국의 코로나19 통계치를 바탕으로 코로나 브리핑 중입니다. In South Korea, I want to repeat, only 4% of the tests were positive. 우리가 시행한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한 일본과 이탈리아. 일부 마스크를 두고 품질 논란이 터졌습니다. 여기도 다 뚫려 있고 밑에도 뚫려 있는데 그냥. Ho scoperto che hanno una grande efficacia. 천으로 만든 이어밴드 때문에 성인 남성의 착용이 힘들고 한 번 세탁하고 나니 엉망이 됐다는 후기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스포츠가 멈춘 가운데 타이완 프로야구가 오늘 관중 없는 개막을 시도했습니다. 역시 무관중 개막을 고려 중인 KBO 리그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전운칠 기자입니다. 타이완 프로야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예정대로 무관중 개막을 시도했습니다. 미리 알려진 것처럼 홈팀 라쿠텐 몽키스도 관중 없는 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유니폼을 입힌 마네킹에다 관중 모양의 판을 응원단에 집중 배치했고 로봇 응원도 도입해 구색을 갖췄습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구단 관계자와 치어리더들이 가상 응원단을 정비했고 선수들도 실내에서 몸을 풀며 대비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연된 경기는 결국 비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가 여전히 개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관중 개막의 성패를 확인할 시험 무대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타이완은 농구 리그도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로 지속 중이고 내일 프로축구 리그도 개막합니다. KBO 리그도 무관중 개막을 고려한 예행 연습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롯데가 청백전을 야간 경기로 치르면서 정식 중계 방송까지 이뤄져 야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는데 팬들은 실시간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히 마차도의 호수비와 안치홍의 홈런 등 주요 장면에서 호응이 두드러져 향후 정규리그 무관중 개막에서 원격 응원 활용에 대해 생각할 여지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전운치입니다. 남자 체조 도마의 비밀병기 신지한 선수가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대회의 성적을 뒤늦게 인정받아서 도쿄올림픽 출전이 유력해졌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신재환은 어젯밤 뜻밖의 우승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월드컵 도마에서 예선 1위에 오르고도 코로나19로 결승전이 취소돼 아쉬움을 삼켰지만 국제체조연맹이 예선 성적대로 최종 순위를 인정하면서 우승 포인트 30점을 얻게 된 겁니다. 시즌 합계 76점. 아직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선수 중 1위로 올라서 도쿄행이 유력해졌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이제 남은 경기가 하나 있는데 잘 하면은 확정이고요. 준비도 잘해가지고 시합을 뛰게. 지난 2월 호주 멜버른 월드컵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 특히 난도 6.0의 고난도 기술에 갈수록 안정감까지 더하고 있어 9년 만에 올림픽 정상 탈환을 노리는 양학선과 함께 동반 메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메달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입상은 하고 싶어요. 자신은 있습니다. 남자 도마의 기대주에서 단숨에 복병으로 떠오른 신재환. 올림픽 첫 출전을 넘어 시상대 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러시아 제니트의 말콤 선수가 팀에서 뽑은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 상을 드론이 창문을 통해서 직접 전달했다고 하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달랐는데요. 여전히 제주와 전남, 경남에서는 이처럼 비구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방의 비는 밤사이에 차츰 그치겠고 제주도도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동풍이 강하게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에서 비구름이 발달을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이들 지역에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흠뻑 내리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서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 오후 서울 등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경상도 내륙에서도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 12도 등으로 남부는 오늘보다 3, 4도가 낮겠고요. 서울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이 맑아지겠고 선거일인 수요일에는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